안녕하세요. 나정 변호사입니다. 산재보험법에 있어서 이제 업무상 재해와 어, 그 업무 사이에 이제 인과관계가 인정이 돼야 하는데, 특히 이제 문제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업무상 질병의 경우가 이제 인과관계에 있어서 많이 문제가 됩니다. 질병이라는 것은 사실 이제 그 발생 원인을 딱히 특정할 수 없는 경우들도 많고, 이렇게, 과학적으로 이게 의학적으로 규명이 이렇게 100%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질병이 업무로 인해 생긴 게 맞냐, 이제 이게 다투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판례에서는 이제 우리 법원은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느냐. 이것이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이렇게 명백한 입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이 된다. 그렇다면 이것은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암 같은 그런 질병의 경우 이제 많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의학적으로 명백한 입증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이 된다면 입증이 있다고 인정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이제 망인이 폐암으로 사망을 하게 되었는데 망인의 직업은 건물의 청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건물의 지하 주차장에서 하루에 여러 시간 동안 청소 업무를 하고 또 휴식을 하거나 식사를 할 때도 주차장 내의 휴게실에서 이렇게 이제 식사와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폐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또는 유발할 수 있는 발암물질인 라돈과 디젤 배출 물질의 계속 노출이 오랜 기간 동안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총선으로 근무하기 전에는 특별한 문제도 없었을 뿐 아니라 폐암을 유발할 만한 뭐 다른 그 노출원도 없었다. 요인도 없었다. 그 다음에 흡연력이나 폐암의 가족력도 없었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의 청소원으로 근무하는 기간 중에 또 폐암이 발병했고, 그 다음에 휴게실에 대한 작업 환경을 측정해 본 결과 이 라돈의 수치가 유해물질 노출 기준에는 다소 미달하지만 그러나 장기간 노출될 경우에는 건강상 장애가 초래될 수 있는 점은 인정이 된다. 근데 이제 폐암의 경우 사실 단기간에 그런 기간 안에 노출이 됐다고 발병하는 질병은 사실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긴 합니다. 그래서 뭐 잠복 기간이 최소 10년이다 이런 이제 주장도 있지만 그렇긴 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잠복기가 최소 10년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10년 전부터 이미 있었는데 잠복해 있다가 이 주차장 내에서 근무를 하는 이 기간 동안에 나타나기만 한 거다. 이렇다는 이제 주장을 피고 쪽에서 한 겁니다. 근로복지공단 쪽에서. 그런데 그렇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종합을 한다면 이 정도면 충분히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이 된다라고 봤던 사안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 질병의 경우 특히 발병 원인을 어느 하나로 단정할 수 없는 암 같은 경우에 입증이 이제 어려워서 이게 소송을 해도 의미가 없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포기를 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사안에 따라서 충분히 이제 이런 입증이 인정이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포기하지 마시고 꼭 한번 권리구제 절차를 거치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이렇게 뭐 업무상 재해나 질병의 경우는 사실 너무 안타까운 사안들이 많기 때문에 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사실 매우 중요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불승이 났다고 해서 바로 포기하지 마시고 꼭 한번 전문가에게 조언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